수투에서도 이제 속도, 가속도와 미분을 배웠었는데, 수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평면 운동, 수직선 운동.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직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미적분에서 배울 거는 이제 평면 운동. 그러니까 좌우나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좌표평면으로 움직이는. 이럴 때 이제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직선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할 거야. 근데 이제 수투랑 다른 점은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는 그냥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인데 여기서 나오는 함수는 다항함수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차이야. 그럼 수투에 있는 거 살짝 복습해보면은 직선 운동을 먼저 해보자. 직선 운동에서 속도, 가속도. 직선 운동의 속도, 가속도 한번 얘기해보자. 시각 t에서 빛이 x는 ft일 때 위치는 x라고 쓰고 ft라고 한 거는 시각 t에 대한 함수다 이런 얘기야. 속도는 어떻게 썼어요? 속도는 이제 v라는 기호를 쓰고 vt라고 하면은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였죠? 위치를 미분하면 dx, dt. 이게 속도다. dx, dt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dx, dt?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평균 속도도 평균 속도. 평균 속도의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취하면 이게 순간 속도, 순간 빼버리고 속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델타 x라는 거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나?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 x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x. x라고 하면 안 되겠죠? t라고 얘기했죠? 쏘리.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 이렇게 얘기하겠다. 요게 이제 다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라는 거죠. 요거 전체가.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건 뭡니까? f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다 위치를 미분한다 이런 얘기죠. 그쵸? dx, dt.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평균 속도의 극한, 순간 속도, 그 다음에 델타 x를 함수로 바꾼 거, 그 다음에 f't 이런 것들이 다 속도다 이런 얘기. 그럼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현재 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봐. 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속도가 양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죠. 얘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속도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속도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속도가 0보다 작다.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동할 때는 양수, 뒤로 이동할 때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속도가 0? 속도가 0. V가 0. 속도가 0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정지하거나 뭐 하는 거? 정지 또는 방향 전환. 정지 또는 방향 전환할 때 속도가 0.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라는 건 속도가 0 되는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방향 전환이 되는 거지. 속력이라는 건 뭐죠? 속력? 속력은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이게 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을 뺀 거죠.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는 결국에 이 하살표가 속도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게 속도의 크기예요. 이 길이. 이 길이가 절대값 V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속도가 3이라는 건 이 하살표의 길이가 3이라는 얘기야.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 방향이고 크기는 하살표의 길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속도 AT는
속도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써요? D, V, D, T 이렇게 쓰는 거잖아.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 평균 속도? 얘는 이제 순간 속도인데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가 뭐야?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 속도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게 평균 속도. 평균 속도에 뭘 붙여야 돼? 극한을 붙여야죠. 평균 속도에 극한을 붙이면 얘가 이제 순간 속도. 델타 V는 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는 V 이렇게 해야겠죠. V에 대한 함수니까 T 플러스 델타 T 빼기 VT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는 결국에 뭐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VT가 뭐예요? F'T죠.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VT가 F'T니까 이거 자체를 F'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F'T 이런 식으로. 얘는 무슨 얘기야? F'T를 미분하고 T 대입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F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에다 절대값. 이렇게 하면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함수 위치를 줬고요. t는 1에서 속도 가속도 구해보자 이런 거지. 가속도. t는 1에서 속도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죠. v는 얘를 미분하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럼 t가 1일 때 속도는 t 대신에 1 대입하면은 속도가 얼마야? 1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1. 얘가 속도가 되죠. 속력은 어떻게 돼? 속력은? 속도는 2 마이너스 1. 속력은 절대값 2 마이너스 1인데 2 마이너스 1 자체가 양수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a 2의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t는 1일 때 가속도는 1 대입하면 2. 가속도의 크기는 2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양에 대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 첫 번째, 이제 길이. 이제 변화율이라는 건 이제 순간 변화율 얘기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 시각 t에서 어떤 물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이제 시각 t에서. 그럼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길이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시각을 델타 t라고 할게요. 델타 t라고 할게. 그럼 이제 길이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변했으니까 여기는 밑줄은 이건 치지 말자. 시각이 이제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길이가 델타 l만큼 변했거든. 그럼 이제 길이의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길이의 변화량 이거 하면은 이게 길이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럼 델타 t가 0으로 할 때 극한을 취하면 그게 순간 변화율이고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이제 뭐 붙이는 거.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붙이면 얘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어? dl, dt. L과 T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은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 끝?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두 번째. 넓이 S의 변화율.
어떤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할게. 현재 시각은 T야. 시각 T에서 넓이가 S야. 그럼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했어.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해가지고 시각이 T 플러스 델타 T가 됐어. 원래 T였다가.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했죠? 그 넓이의 변화율, 이게 변한 거죠. 이거 델타 S라고 할게. 그럼 넓이의 평균 변화율이 마찬가지로 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S야. 근데 거기다 극한을 취하면 넓이의 순간 변화율 델타 T가 0으로 할 때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고 그거는 우리가 ds d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T와 S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넓이의 변화율 된다고. 부피는 부피 V의 변화율. 얘도 마찬가지겠죠? 부피 V의 변화율. 시각 T에서 이 도형의 부피를 V다 이렇게 할게요.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도형이 이렇게 늘어났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시다.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할 때. 그럼 부피의 변화를 부피의 변화는 델타 V라고 할게. 그럼 부피의 평균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V. 여기다 극한 취하면 부피의 순간 변화율. 얘는 dV, dt. 여기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하면 된다 이거지, 변화율은.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를 할 건데 얘는 이제 변수가 두 개 있는 거야, 변수가. 두 개.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x도 있고 y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속도.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예요. 점 P, x, y가 시각 T에서 위치. x좌표, y좌표가 다 있잖아. x좌표, y좌표가 다 있으니까 x좌표도 t에 대한 식, y좌표도 t에 대한 식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x는 ft, y는 gt일 때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좌표평면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는 얘가 t축이고 얘가 위치축 x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 근데 좌표평면 위를 움직일 때는 시간에 대한 변수는 없어요. 그냥 x좌표, y좌표. 그럼 P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각 T에서 P의 위치를 여기라고 할게요. 시각 T에서 P의 위치는 x, 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P에서 X축에 수선을 그어가지고 이 점을 Q라고 하고 P에서 Y축에 수선을 긋고 이 점을 R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X축 위에 있는 점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잖아. 그쵸? X축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함수가 뭐냐면 X좌표는 ft 이 함수에 따라서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Y축 위에 있는 점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함수식이 뭐냐면 Y는 g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X는 이렇게 움직이고 Y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X좌표하고 Y좌표를 따로따로 이렇게 위치를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X축 방향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Q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점 Q는 그냥 수직선 운동을 하는 거니까. Q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Vx다 이렇게 쓸게요. Vx는 너를 미분하면 되잖아. Vx는 dx dt 이렇게 하면 돼요.
dx dt가 뭐야? f't. x좌표에 대한 위치를 미분하면은 x축 방향 속도가 되는 거고, r속도는 vy라고 하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 dy dt. 이게 r속도, g't.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각 t에서 점 p의 속도는, 시각 t에서 점 p의 속도는 순서쌍으로 표현해요. x축 방향의 속도하고 y축 방향의 속도를 계산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순서쌍을 이용해서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v인데 위에 하살표를 이렇게 나타내요. 사실 이 평면 운동에서 속도, 가속도가 옛날에는 기하 벡터에 있었던 단원이라서 속도가 다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원래. 근데 이제 이게 수투로, 미적분으로 오면서 조금 애매해졌어. 얘가 이걸 읽을 때 우리가 v 벡터 또는 벡터 v라고 읽어. 그러니까 속도 벡터라고 하는 건데, 속도 벡터에서 이게 순서쌍이 아니라 이제 벡터로 가면은 이제 성분이야, 성분. x 성분, y 성분 이렇게 얘기해서 시점이 원점일 때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종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냥 지금 현재는 속도를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로 표현한다라는 걸로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속도는 x축 방향 속도하고 y축 방향 속도를 순서쌍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벡터량이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점이 원점일 때 얘가 이제 종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속도가 이렇게 나타냈다. 이게 속도라고 하면은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 요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종점이 vx, vy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vx고 요게 이제 vy다 이런 뜻이야. 얘를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방향으로 이제 속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x축 방향의 속도가 좀 더 크면 어떻게 돼? x축 방향이 좀 더 크면은 속도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요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속도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움직일 때는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로 표현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세 가지로. x축 방향의 속도는 dx dt, y축 방향의 속도는 dy dt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의 속도 f't, y축 방향의 속도 g'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요게 이제 속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속력. 속력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속력은 속도의 크기. 속력은 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얘가 이제 속도니까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붙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속력이 되는데, 우리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는 그 화살표의 길이가 속력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얘는 x축 방향, y축 방향 속도가 다 있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 그냥 다시 어차피 등장해야겠다. x축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방향이 이런 식이고 크기도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y축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되면은 방향은 위쪽이고 요 길이가 y축 방향의 y축 방향의 이제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속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요 점을 연결하면 요게 속도가 되는 거야. 평면 운동을 할 때. 그럼 얘가 속도가 되면은 이 길이가 속력이거든. 이 길이가. 그러니까 이 속도는 이제 v 벡터라고 나타내고 얘를 순서쌍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잖아. vx, vy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v 벡터의 절대값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vx의 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vy의 크기잖아. 그럼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v 벡터의 크기,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x축 방향의 속도의 제곱 더하기 y축 방향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길이를 나타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x축 방향의 길이와 y축 방향의 길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다. 그럼 얘도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하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dx, dt 너의 제곱 dy, dt 너의 제곱 마지막 f't 너의 제곱 더하기 g't 너의 제곱 이런 식으로 속력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속도하고 속력이야. 가속도 두 번째. 가속도는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x축 방향의 가속도, y축 방향의 가속도. 얘를 구하고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야. 똑같이. ax, ay. ax는 어떻게 하면 돼요? vx를 미분하면 되죠. vx를 미분한다는 거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쓴다 그랬죠? dx, dt를 한 번 더 미분하면 d제곱 x dt의 제곱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f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요게 x축 방향의 가속도. 맞죠? 수직선 운동할 때는 x축 방향 가속도고 얘는 이제 vy의 미분 d제곱 y dt 제곱 이렇게 쓰고 g 더블 프라임 t 요게 x축 가속도 y축 가속도. 그럼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순서상으로 표현한다. x축 방향의 가속도, y축 방향의 가속도. 그냥 제일 끝에 것만 쓸게요. 칸이 좁으니까. 더블 프라임 t, g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쓴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된다.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a 벡터의 절대값. a 벡터의 절대값은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니까 저걸 그대로 가져와서 얘로 하면은 x축 방향의 가속도 제곱 더하기 y축 방향의 가속도의 제곱. 마지막 걸로 하면은 더블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더블 프라임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만 다른 거야? x축 방향, y축 방향의 위치와 속도가 있다라는 거고 그 속도를 표현할 때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는 거하고 속력이 좀 얘기가 다르죠. 기존에 이제 수직선 위를 운동할 때는 이렇게 속도가 주어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게 속력이었어. 근데 얘는 x축 방향, y축 방향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요 방향이야, 요 방향. 알겠어? 그럼 요 방향일 때 얘가 속도고 속도의 크기는 요 길이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